오토바이도 이런 트렌드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얘기는. 아, 그렇죠. 내일 에이크마 쇼. 근데 그 에이크마 쇼에 대해서도 그 얘기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긴 한데, 에이크마 쇼를 주최하는 주최 측이 앙크마라는 조직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에이크마라는 것의 약자 자체가 뭐지? 자전거와 뭐 네. 원래 오토바이와 자전거와 그 아빌리아멘토의 어소시에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급자들의 연합체예요. 사실은 제조사 연합체 같은 게 아니죠.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그런 부품들, 구성 요소들을 생산하는 자들의 연합체로서 출발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100년이 넘게 지속되어 왔는데, 결국엔 이 구성 요소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없으면 제조사가 완성품을 만들 수가 없다 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하니까 해외에 있는 주요 브랜드들이 그 제품들을 사러 얘네가 이런 걸 개발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네들의 모터사이클에 적용을 하고 하는 이 되게 유기적인 그룹이 만들어진 거였는데, 그런 협회가 있고 그 협회가 이렇게 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이들이 갖고 있는 모터사이클의 수도라고 얘기하는 것의 중심에는 저는 그런 공급자들이 되게 나쁜 의미로 카르텔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가 잘 커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게 작년에는 쉬었고, 초유의 팬데믹 상황으로 작년에는 쉬었고, 사실은 100년이 넘었는데 올해 쇼가 78번째인가 77번째, 77번째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쇼 자체에. 그러니까 회차 수로 얘기를 할 때. 근데 그게 100년이 넘었는데 그거밖에 안 되는 이유는 전쟁 같은 되게 큰 이벤트들이 벌어졌을 때 못해서 그게 빠진 거고, 100년은 넘었어요. 100년이 넘은 거는 한 5년 전인가 정도 된 것 같아요. 6년 전인가 2015년인가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민희 기자, 저는 일단 기대되는 브랜드는? 아무래도 아까 계속 얘기 나왔던 혼다관이 어쨌든 밀라노 오토쇼 오면은 가장 크고 가장 볼거리도 많고, 우리나라에서 보통 쇼를 한다고 하더라도 혼다가 그만큼의 어떤 그 전시 능력을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는 혼다의 A부터 Z까지 다 거의 모든 게 전시가 되니까 혼다 전시관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미있고, 이번에 혼다에서 전시될 것으로 기대되는 모델들 NT1100도 보고 싶고, 그리고 전시되면은 레벨 1100도 실제로 실물을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기대가 돼요. 사실 국내에서 레벨 500 같은 경우는 인기가 높았고, 레벨 1100도 이제 언제 들어오냐 이런 얘기도 많기는 한데, 실제로 우리도 못 봤고. 일본 내에서 레벨 1100이 엄청나게 인기래요. 일본에서요? 보니까 그 유튜브 보니까 그 시승기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나도 유튜브 시승 건 전부 다 일본 컨텐츠는 저는 본 적 없고, 전부 다 미국, 유럽. 혼다에서 넣을 만한 게 뭐가 있죠? 혼다는 그냥 가서 보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준비했을지는 그게 사실 기대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보였던 것들은 기존에 있었던 되게 튼튼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 라인업들, CB500, NC750 요 계열들. 혼다는 그리고 모터쇼, 자동차 쇼 때도 그렇죠. 항상 좀 병맛 같은 꼬름한 걸 뭘 하나 가지고 나와. 자동차도 아니고 오토바이도 아니고 이상한 무슨 서빙하는 로봇 같은 거 가지고 나오고 이런 거 하지 않지? 나도 거본다. 그런 거. 그거는 그 유니커브 얘기하는 거지? 밖에 하나 짜는 거?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 아시모 얘기하시죠. 아시모. 전 아시모를 정말 좋아했어요. 모형도 있고. 다른 거죠. 얻은 거지. 굳이 달라 그래서 얻은 거지. 내일도 뭐 그런 로봇 아니면 뭐. 근데 이제 혼다가 로보틱스를 포기한 지 좀 됐어요. 회개했습니다. 뭐 자동차 쇼나 그런 데랑은 또 다르게, 여기에서는 사실 혼다가 제일 그
가장 잘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차이를 진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쇼에서 얘기 진짜 하고 싶었어. 자동차 쇼에서의 혼다의 위상과 이 모터사이클 쇼에서 혼다가 갖고 있는 이 지배적인 진짜였던 혼다가 모터사이클 세계 오면 혼다가 딱 가면은 쫙 하고서는 내가 알던 혼다가 맞나 50cc부터 딱 대형바이크까지 진짜 1800 최대배기량까지 플래그십 모델까지 쫙 A부터 Z까지 그리고 레이스도 무슨 트라이얼부터 시작해서 모토GP까지 이길 수가 없다. 랠리 뭐 이런 것까지 다. 프레스 컨퍼런스 같은 거 하면 이제 아까도 저희가 사전에 얘기했지만 그 선수들도 그 연단에 올라오거든요. 그 재작년 무슨 챔피언 마르케즈도 왔었고 무슨 챔피언 이렇게 나와요. 조건희 기자는 어떻게 이번 쇼에서 저 가장 기대되는 브랜드와 모델이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죠. 스맨 사실 이번에는 좀 약간 김 빠지는 것도 있는 게 일단 두카티가 안 나와서 김이 좀 많이 빠지고 BMW도 사실 아침에 회장인데 안 나오는 것도 사실상 약간 아쉽죠. 동양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약간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사실 그리고 이번에 할리도 안 나오고 인디언도 안 나오고 KTM도 안 나오잖아. KTM 원래 뭐 안 나온다 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근데 그래서 했는데 사실 이번에 막 기대되는 모델은 없어요. 근데 단지 이제 어쨌든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 조회수가 잘 나올 바이크는 뭐가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 하고 있고 디맥스 뭐가 있습니까? 조회수가 잘 나올 만한 모델은 뭐가 있겠죠? 일단 NT1100은 일단 나올 것 같고요. T-Max도 나올 것 같고 스즈키도 나올 것 같고 요즘 스즈키가 너무 잘 돼요. 그쵸. 스즈키 요새 같은 때가 스즈키의 시대죠. 스즈키에서 어떤 모델들이 나올까요? 이건 어차피 이건 카타나 나오라고 했으니까 카타나고 소문이 이입하다 아직. 네, 뭐 이제 어차피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거. 야마 MT10은 디자인이 참 MT10은 이미 시승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뭐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사실 막 엄청 막 이미 다 공개를 해가지고. 근데 그거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쇼가 취소가 됐었고 그리고 한번 그 온라인으로 다 뉴모델들을 공개하는 그런 분위기를 세션들을 했었죠.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그 사전에 다 웬만한 것들은 다 우리가 정보들을 알고 현장에 오고 온 거가 있어서 사실 개인적인 입장으로 좀 김이 빠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BMW 모토라드에게 얘기하는 것부터 하죠. BMW 모토라드는 이게 이 시간과 비용 대비 효과가 적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쇼에 나가는 게 그래서 다른 채널 유튜브의 라이브 영상이나 이런 식으로 고객들과 직접 만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다 봤잖아요. 실시간을 오픈할 때 다 우리 실시간으로 봤어요. 실시간 시청자 진짜 참담할 정도로 적었고 동시접촉 숫자 쇼장에서 그 자리에서 보는 숫자만큼도 안 됐던 것 같고 100명, 200명밖에 안 될 때도 있었고 그게 누적으로 쌓이는 게 과연 그렇게 많을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공식으로 발표하는 그 현장 자체에 대해서는 더 그거 가지고 재가공할 일이 없어요. 근데 2019년도가 저는 되게 중요했던 해라고 생각하는 게 2019년도에 우리가 쇼장에 왔을 때 이탈리아든 아니면 그 독일이든 어디서든 그 개인 유튜버들이 쇼에 와서 촬영을 시작한 거의 첫 번째 해였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그때 진짜 개복잡했죠.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난리 났지. 핸드폰 다 들고 다니면서 채팅하면서 뭐가 한다. 맞아요. 이런 그 보면서 심하게 말하면 생경한 느낌이었어. 내가 이렇게 미디어가 많았나?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좀 좁아지나? 어떻게 이런 느낌도 들었어. 누구나 다 들어오는 진짜. 근데 그게 네. 벌써 2년 팬데믹 시작하기 전에 딱 직전 거의 피크이자 시작점이었는데 2020년에 쇼가 안 열리게 되고 그 사이에 그들은 계산기를 이렇게 두들겨 보고
이거보다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그냥 하는 게 비용적으로 또 아끼고 효과가 크겠다라고 생각한 모양이지만 저는 사실 그거는 그들이 되게 오판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 쇼가 열리고 각 모델별로 각 브랜드별로 영상이 얼마나 많이 생산돼서 올라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여기에 투자하는 비용, 쇼에다가 투자하는 비용은 오히려 더 지금보다 더 커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쇼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로서는 쇼를 무시한 게 굉장히 오판이다라고 오히려 판단을 하고요. 아마도 우리가 이제 미디어 세션을 우리가 들어가고 프레스 데이로 들어가는 거지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효과가 그들이 다이렉트로 마치 정말 탑다운으로 맨 위에서 쫙 뿌려주는 게 다 나을까? 아니다. 취향이 맞는 사람들, 이를테면 이재림 기자님의 채널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진중하고 되게 캄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되게 진중하게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진중한 채널을 통해서 그걸 보고 싶어 해요. 아니면 되게 신나고 까불까불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보여주는 방식대로 그걸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다발성으로 터져서 자잘하게 터져서 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게 트렌드를 또 타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개를 만들었으면 이게 일괄적으로 다 잘 터지네? 그럼 어느 순간에 갑자기 뻥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뭐 기대되는 모델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쇼에 나오는 모델들을 어쨌든 집중해서 보려는 건 어쨌든 직접 보는 거랑 전혀 다르기 때문이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사실 특히나 2021년에 출시했던 신모델 중 대다수의 모델은 그냥 시승할 때 본 게 처음인 모델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랬을 때 그냥 얘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도 있고 생각보다 별로네 해서 그 처음 봤을 때 오히려 첫인상은 훨씬 더 강렬했지만 오히려 뭔가 더 탐구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더 탐구하기에는 시간이나 어떤 그런 게 더 부족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실제로 보는 거 그리고 그거를 또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그게 이미 기부된 모델이더라도 현장에서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쇼에 나오지 않는 선택을 한 것들은 참 잘못 생각했다. 그런 면에서 두카티는 참 더 좀 나는 그런 주장을 한번 펼쳐봅니다. 여기서 멀지도 않은데 그리고 쇼에 나온 브랜드들, 쇼에 나온 모델들을 우리는 잘 가공해서 혹은 잘 전달해서 쇼에 나온 보람이 있게끔 만들고 싶다. 왜냐면 나는 쇼를 굉장히 사랑하니까. 여기 한데 모여있는 게 너무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전 정말 궁금해요. 2019년, 2020년, 2021년 그렇게 글로벌하게 이륜차가 호황이었는데 그리고 저는 여기 오는 순간까지도 이렇게 지금 독일, 오스트리아 셧다운되고 완전 막 지금 쑥대밭 됐잖아요. 이 정도면은 가뜩이나 우리나라 킨텍스나 코엑스 같은 그런 공간에 부스 설치해가지고 사람들 밀집되게 하는 건데 이거를 얘네들이 방역 이런 거 때문에 세션별로 사람을 명수를 인원 통제를 해가지고서는 한다거나 그런 극단적인 조치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이거를 지금 강하게 실행한다는 것 자체가 얘네들이 이거를 얼마나 준비를 했고 얼마나 지금 막 두카티가 빠지고 BMW가 빠지고 막 이랬어도 보여주고 싶은 열망이 있고 2년 동안의 공백을 맞아요. 얼마나 얘네가 가지고 있어서 그걸 폭발시키고 싶은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걸 하겠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나는 그게 정말 미디어 입장이지만 관람객으로서도 저는 이 음악을 평생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어떻게 이걸 내가 또 언제 올 수 있을지 그런 기회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는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오히려 막 그런 컨퍼런스 그런 세션 시간 쫓아다니는 그것보다도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싶은 게 전 첫 번째예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 어떤 기종이 궁금하고 막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은 내가 또 막 그거에 따라서 막 쫓아다니고 그럴까봐
나계장님은 벌써 10년째 막 이제 딱 10번째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엑스퍼트도 있지만 난 정말 그런 비기너 중에 비기너를 막 해서 보더라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이틀 3일 이틀 클래스고 3일째 퍼블릭인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막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게 뭐 그래서 정말 내일 뚜껑 열어봐가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가 좀 나오기만 그냥 그대로 그냥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쇼장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일단 오토바이가 세웠기 때문에 일단 남의 나라에 왔지만 남의 나라는 굉장히 이렇게 생경하고 이렇게 말도 안 통하고 막 이러지만 그래 우리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느낌 딱 들어가면은 오토바이구만. 밖에 2개밖에 안 열려있구만. 우리 집이네. 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다 아는 놈들이구만. 실제로 반복돼서 오면 반복돼서 만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레저 쪽에서는 요 근래 바뀌는 트렌드는 사실 우리가 타보고 느낀 것들. 야, 그랜드 투어링, GT. 이렇게 투어링으로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요즘에 신모델들이 발표되고 있는 걸 보면 NT1100도 투어링에 완벽하게 집중하는 차지. S1000 GT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미 기존에 나왔던 2021년도에 출시를 한 모델이지만 BMW R1200RT, 그리고 BMW에서 추가적으로 내놓은 확장형 모델이지만 R18의 트랜스컨티넨탈, 배거 이런 식의 이제 일단 개인적으로 투어링 장르가 부각되는 게 건강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그게 신규 유입과 그게 완전히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고인물이 더 고인물화되어 간다는 느낌이 맞아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이 근래 이 투어링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 결국엔 그 듀얼 퍼포즈 계열의 업라이트 투어링 계열, GS나 멀티 스트라다 같은 업라이트 포지션을 갖고 있는 그 멀티 투어링이 이 시장의 가장 주력이었기 때문에 이 주력에서 나는 굳이 오프로드 성향을 갖고 있거나 그 디자인 컨셉을 원치 않아. 그거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여행을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즐기고 싶어. 로 끌어내는 작업. 왜? GS가 자시하고 있는 그 듀얼 퍼포즈의 이 시장은 사실상 손대갖고 깨서 부술 수가 없어요. 1대1로. 같은 계열로 덤벼서 깨서 부숴갖고 가져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변칙으로 이들보다 온로드 투어링에 집중되어 있는 모델로서 이 수요를 약간 끌어온다의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얘기한 것처럼, 조건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결국에 고인물을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수준이지 않을까. 신규 수요를 끌어당기는 효과도 분명히 있겠지만, 왜냐면 결국에 투어링을 가려면 멀티퍼포즈를 타야 된다가 아니라 그거 말고 이것도 있어 로서 가능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고급화되어 있고 그 최상위 클래스 수준의 바이크들로 만들다 보니까 가격대가 높고, 지금 그 가격대가 높아도 수요가 공급보다도 수요가 많은 편이니까 이게 팔리겠지만, 이렇게 여기다가 집중해서 몰빵을 때린다고 하면 전반적인 모터사이클 시장의 건강은 고령화 내지는 너무 고인물화되는 경향을 가져가진 않을까. 그래서 걱정 좀 돼요. S1000 GT를 더 접하게 본 게, 사실상 전자장비가 많으면 물론 좋지. 물론 좋지만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가면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모터사이클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바로 S1000 GT다. 내일 가서 기대가 되네. 일단 2년 만에 저희는 2년 만에 가는 거로. 너무 재밌었어. 지금 이태리 이거 올라고 이태리 건데. 이태리 방문한 지 지금 일주일이 딱 넘어가는 시점이고, 일주일.
너무 2년 만에 와왔고 지금 시간이 너무 빨라. 그동안 너무 많이 기대했다 이 행사. 숨을 너무 오래 참아서 정말 웃음이 넘어가기 직전이거든요. 나는. 저희가 이제 오늘도 이렇게 사전에 바로 전야제 우리끼리 전야제를 지금 하고 내일 이제 가는 만큼 어쨌든 더 많이 지금 얘기한 것들을 보면 조금 더 그래도 모델들도 더 한번 짚어볼 수 있고 브랜드들의 분위기들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각자 그리고 우리 같이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하시죠.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는 것 같아. 트렌드.